고칼의 제주팟 2018년 6월 15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지사와 43명의 도의원과 교육의원 그리고 교육감 당선자가 가려졌는데요. 전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파죽 지세 속에서도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앞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바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이 사람 얘기입니다. 네,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놈 자자 써서. 어제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본인이 듣기 싫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인터뷰를 도중에 잘라버리고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에서 기자들한테도 질문을 가려봤던 박근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가끔씩 언론에 한 번씩 등장을 하죠. 이재명의 격한 발언, 태도, 정치적 스탠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때마다 속으로는 이게 절대 우연으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 이제는 겨우 도지사 나부랭이 하나에 당선됐다고 전국 방송에다 대놓고 내 인성 개쓰레기다 라고 자랑을 하는데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겠죠. 이래놓고도 원희룡을 뽑은 제주도민들이 아둔하다라고 자신들이 조롱을 할 상황이 될지 의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바라며 존나 뒷박과 갑갑함 속에 살아야 할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시 질병과 쓰레기 정치인은 조기 발견과 치료만이 해법이다라는 조언을 도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칼입니다. 네, 모두들 선거 치르느라 또는 선거 관람하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일단 어제 방송된 제주 CBS 시사 매거진 제주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뉴스톡 먼저 듣겠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 내용을 좀 들으면 혈압이 오르거나 자칫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좀 아쉽습니다만 건너 뛰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제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자님이 더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저희 방송 통해서 그동안 줄곧 선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예. 피곤함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마침내 어제 지난 몇 달간 제주섬을 뜨겁게 달군 6.13 지방선거가 결국 치러지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주 지역 투표율이 65.9%,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하더군요. 예. 유권자 53만 2,500명 가운데 35만 1,0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요. 예.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시 지역 투표율이 67.7%로 제주시 지역 투표율 65.2%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부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당선자 몇 면이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자님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일단 뭐 정리를 해봐야겠죠. 예, 예. 오늘 오전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최종 집계 결과 17만 8,255표 이렇게 얻었습니다. 예. 이게 득표율로는 51.72%네요. 4년 전이었죠. 그 4년 전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59.97%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 득표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받은 표가 17만 2,993표라고 하니까요. 예. 그때보다 득표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절대 득표수는 5,000표 가량 늘어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인구 유입으로 전체 선거 인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겁니다. 네. 이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13만 7,901표를 얻어서 40.0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원 후보와의 격차가 11.7% 정도네요. 문 후보는 어젯밤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제주의 성숙한 정치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예. 감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 2위 다툼 못지않게 이번 도지사 선거에는 특히 이 누가 3위가 될 것이냐 이런 네. 그 관심사가 상당히 높았는데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가 주인공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녹색당 고은영 후보 12,188표를 얻어서 3.53%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김방울 후보를 제쳤습니다. 그러게요. 1,000표 차량 예. 1,000표 가량 앞서면서 말이죠. 예. 그리고 지난 총선에도 출마하기도 했었던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5,019표를 얻어서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도의원 선거 결과 역시 눈에 띄게 나오는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예. 아까 저 뉴스 전해드리면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번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경쟁 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압승이란 표현 가지고도 좀 모자랄지도 모르겠네요. 지역구 31석 가운데 25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예. 무소속이 4석, 자유한국당 1석, 바른미래당 1석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다 합쳐도 여당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아주 미미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도의회 개원 이래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고 저는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의원 비례대표에서도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54.25%를 기록하면서 7석 가운데 4석을 챙겼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각각 1석씩을 챙겼는데요. 예. 결국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29석, 무소속 4석, 자유한국당 2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그리고 교육위원 5석을 포함해서 43명의 제11대 도의회 라인업이 구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남았죠. 교육감 선거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한 것이 바로 이 교육감 선거가 아닐까 합니다. 예.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성문 후보가 김광수 후보에 비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상, 네, 네. 2배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좀 여유 있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됐고 예. 심지어 출구조사마저 뭐 이렇게 5%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앞서 나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 웬걸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박빙이었죠. 네. 예. 개표율 73%까지 이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예, 예. 이후 이게 자정 이후에 역전이 시작됐고 결국 최종 개표 결과 이 후보가 17만 4,868표를 얻으면서 김 후보를 8,000표 차 정도로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그 분석을 좀 해보죠. 원희룡 후보나 이성문 후보, 뭐 기타 도의원 당선자들이 승리한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승리 요인을 물어보시는데요. 네. 제가 지역 정가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승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는 쪽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 지는 쪽이요? 예, 그러니까 이기는 선거는 이유가 없는데 지는 예. 선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회담 등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뭐 좀 극단적이고 속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로 누구를 데려와도 당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선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장 17석 가운데 14석을 민주당이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도의원 선거 역시 지금 뭐 민주당이 거의 장악을 했는데 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도 이처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이 도지사 자리를 탈환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결국 실패했죠. 예.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후보 본인의 리스크가 너무 컸다. 그리고 두 번째, 제주 민주당의 고질병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주시니까 대충 감은 오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뭐 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문대림 후보를 괴롭힌 가장 큰 장애물 바로 본인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었죠. 예. 유리해성 주식 보유 논란과 재산 신고 누락을 비롯해서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까지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예. 취재 기자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의혹 내용을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예, 예. 결정적으로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후에 공식 신분에서 몇 차례 이용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결국 직무 관련성 논란까지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겁니다. 예. 캠프에서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당시만 하더라도 흑색 선전이나 마타도어다 이 정도로 그렇죠. 치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하나의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문제가 연이어서 제기가 되니까 유권자들의 인식하기에는 머릿속에 이게 문제가 맞나 보다. 예, 예. 이게 이렇게 결국 기울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후보에 대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1당의 도지사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앙당에서 나름 뭐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요새 같이 뭐 지원이나 뒷받침이 상당히 많았는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만은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나름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당 대표가 직접 캠프에서 회의를 주재했죠.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라든가 당의 스타급 의원들 내려와서 지원 유세까지 했죠. 예. 메시지는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예. 청와대 출신 대통령 한라인 문대림 후보 예. 이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걸그룹을 데려온다 한들 이거 가지고 표심이 꿈쩍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예. 도지사 선거가 지역의 인물 대결로 이미 굳어진 상황인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뛰어든 굉장히 섣부른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짚어주신 내용 민주당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를 온전히 자당의 후보에게 집중할 수 없는 정서적 산만함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단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2014년 신구범 후보를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랬고요. 예. 2010년 고이범 후보를 출전시킨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예. 2006년 진철훈 후보를 앞세운 열린 우리당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 민주당 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집중이 되지 않았고 엄한 다른 후보들에게 분산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파가 갈리고 누구는 누구 편 들고 예. 자기 편 후보가 본선에 진출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하는 그런 행태가 여러 예. 차례 목격이 됐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알겠지만은 도의원 선거처럼 작은 전투는 이겼는데 도지사 선거, 즉 전쟁에서 지는 그런 우를 범한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도지사 선거 참패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면은 이번 선거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민주당 앞으로 영원히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 문대림 캠프 쪽에서 보면 원희룡 도정의 4년을 좀 심판하는 구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먹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원희룡 후보는 이미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한 차례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예.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에 나선 3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모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이후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던 것 같고요. 이번 선거를 또한 과거 도정 세력 적폐와의 대결 구도로 프레임을 짜내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싸움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불리한 구도와 이슈를 모두 극복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총평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51대 49 싸움으로 힘겹게 이성문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선거 앞두고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지지세를 좀 공고히 하려고 했는데 예. 이건 실패했다. 예. 네. 고입제도 개선 등에 대한 반대 표심이 만만치 않음을 이번 선거 결과로 확인했다. 예. 차이표가 드러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교육감이 정책 추진에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유독 그 흥분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하겠습니다, 이제. 자, 뉴스톡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고칼의 제주파 지금까지 뭐 70회 정도의 에피소드를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뭐 원지사를 까는 내용인데 고민은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스탠스를 바꿀 때도 됐는가 이렇게 싶은데 뭐 그거는 앞으로 하는 거 보면서 차차 결정하기로 하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몸값이 뛴 원지사, 어제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방송 인터뷰 순서를 보니까 제일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했고요. 그 다음이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거에 이어서 세 번째였으니까 이 점을 감안하고 들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TK 이해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보수 후보 당선자이자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 대단한 성과입니다. 원희룡 당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유일한 보수 후보 TK 지역 이외에 그리고 무소속으로도 유일한 당선자,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거 초반에 문대림 후보에게 많이 지졌는데 역전의 모멘텀이 어떻게 온 겁니까? 언제? 예, 처음에는 제가 도지사로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조금 지나서 역전이 됐습니다. 예. 선거운동이 늦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여당세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있기 때문에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역전을 하셨거든요. 예.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우선 도민들하고 이제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더 진솔하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도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을 돌아보면서 정말 반성할 거 반성하고 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말로 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도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마음을 다시 열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줄 테니까 이번에는 좀 더 잘해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특히 이해 지역에서 보수 진영 잠재적 대선 후보군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원치 않든 이제 차기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도정에 하셨습니까? 전념한다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중앙 정치에서 거론되고 실제 저도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두 마리 토끼 쫓지 말고 정말 이 제주도의 도민들의 삶의 현실 그리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 이것을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 속에서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큰 교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뭐 중앙 정치 뭐 나름대로 문제들이 많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요. 거기에 눈 돌리지 않고 제주도를 진정으로 도민들이 그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그 정치 변화의 흐름에 응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어제 당선 소감에서 이게 잠깐 화제가 됐던 건데 기존 정당 어디에도 입당할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선거 기간에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예. 뭐 볼 때마다 민주당 입당하라고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 예. 그래서 예의상. 그 덕담에는 나도 덕담으로 응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게 그 심각하게 될 얘기면 그렇게 무슨 공개적인 덕담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앞으로도 제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의 보수 정당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이 이 정도면 새롭게 탄생한 보수 정당이 맞다.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는 입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 도민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저와 함께 많은 어려움들을 헤친 분들은 차라리 만들려면 새로 만들자라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야당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나라가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불의 민심,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가야 된다는 흐름에서 현재는 민주당에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민심이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 늘 오만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만해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심을 두려워하고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임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늘 갖추고서 민심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봅니다. 앞부분 말씀하실 때 새로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본인이 정계 개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중심에 쓸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이 정계 개편이라는 게 차기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본인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김어준 진행자는 뭐 옛날에 뭐 닥치고 정치도 쓰시고 앞서가시는 분이니까 그 정치 전망 앞서가시고요. 저는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제주도민하고 정말 약속한 그 공약들 실천해 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 이 정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건 우리 김어준 진행자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니 왜냐면 진짜 보수 진영에서 차기 누구야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라. 김어준 총수께서 그렇게 보수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수도 저도 걱정입니다. 네. 당연히 네. 한 축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망가져서 네네. 정계 개편 중심에 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방금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보수 후보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 제주도 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민에게 한마디 하시고 인터뷰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자꾸 보수 그러시는데요. 예, 아닙니까? 보수 진보 진영 정당 다 뛰어넘으려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결단으로 이 당의 울타리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보수 진보로 구분하지 말고 제주의 원희룡이라고 말하는 이념이나 진영 그리고 특정 정당을 뛰어넘은 그러한 알겠습니다. 정치를 끊임없이 도전해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통합과 민생을 중심으로 저도 정치의 새로운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하나 열어나가겠습니다. 제3의 길을 가시는.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제주도에서 서울 자주 오시기 힘드시겠지만 오시면 꼭 한번 스튜디오에 나와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원지사의 당선을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치켜 세우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보수와 진보 이념의 진영을 뛰어넘겠다고 하셨는데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육상 선수로 전향을 하려는가. 네, 썰렁한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당 가능성 제로라고 명확히 했고요. 정계 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부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계 개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숨 좀 돌리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간을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받아내지 못했던 그 답변 제가 한번 꼭 받아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믿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칼의 제주팟에 출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는 지역의 셀럽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에게 러브콜을 유독 많이 보내는 셀럽 KBS의 유승용 기자가 있는데요. 평소에 친분도 있고 또 이 유 기자가 현안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또 분석력도 있고 워낙 제가 좋아하는지라 오늘 과감하게 한번 출연을 결정해 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지방선거와 유 기자가 바라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좀 다를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제주 지역 투표율이 전국 2위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주 투표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과거 지방선거마다 제주는 투표율이 대부분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1위 자리를 뺏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갔지만 제주는 계속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뚜렷한 양강구도 속에 그나마 소폭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우리 유 기자가 각별한 애정을 쏟는다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일찍 당선을 확정지었는데 득표율이 좀 별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민들의 표심, 인물은 좋긴 좋은데 딱 죽기 전까지만 팼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 기자 생각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 득표율은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원지사 득표율은 51.7%였는데요. 원희룡 지사 득표율은 김경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문 교육감도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김광수 후보를 힘겹게 따돌렸는데요. 득표율 차이가 2.4%에 불과해 교육감 가운데는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차이가 적었습니다. 둘 다 재선에 성공은 했지만 높지 않은 득표율과 적은 표차의 의미도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 모두 3선까지는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대답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참고 있는 모습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 기자의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이 원지사가 이번에 당적 없이 도지사에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인데 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게 또 관심거리죠. 그렇죠? 이 아무래도 원희룡 지사가 그동안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던 과거 제주판 3기민 우금민, 김태환, 신구범 이분들과 다를 게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7번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무소속만 4번째 당선입니다. 나머지 3번은 모두 당시 여당 후보였습니다. 여당 아니면 무소속인 셈인데요. 전직지사 3명 모두 정당에 구애받지 않는 정치를 했고 도민들도 일정한 정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선거 기간과 당선 직후 정당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언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행보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결론은 원 지사가 잘나서 그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만 정당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좀 지켜보자는 것은 유 기자 실망입니다. 민환 기자로서 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 지사 앞으로 4년 도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의 목표는 바로 대권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꼭할 2, 3년 후에는 언젠가 이 시점에서는 결국 당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도의원 선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교육원을 제외하고 38석인데요. 이 가운데 민주당이 29석으로 80% 가까이 차지하는 사상 유례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4석으로 교섭단체가 현재로선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 선거와 비교해 보면요. 특별자치도 출범 때인 2006년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 선거에선 민주당이 의석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2014년엔 새누리당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1당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을 제외하면 한국당 전신 정당들이 다수당을 차지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 기자 말씀은 도의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시류를 잘 타야 하는데 이 민주당 당선자들은 시류를 잘 선택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졌다. 그런 거군요. 역시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혹시 유 기자가 또 눈여겨본 대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당 전신 정당들은 지방선거마다 득표율이 제주에서 가장 높았었는데요. 이번엔 사실상 몰락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당 득표율은 18%로 비례대표 1석에 그쳤고 반면 민주당은 최고 득표율로 여유 있게 4석을 가져갔습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진보정당의 선전인데요. 진보정당 중에서도 당세가 약한 녹색당의 고은영 도지사 후보가 제1야당 한국당과 국회 3당인 바른미래당의 후보까지 제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도 정의당이 11.8%로 8년 만에 진보정당 도의원을 배출했고요. 녹색, 노동, 민중당을 합하면 진보정당 득표율이 20% 이상으로 한국당 지지율을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의석은 1석뿐이지만 도의회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오매불망 고칼의 제주팟 출연을 희망해오던 KBS 유승용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일단 가문의 영광이라고 깊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한다 싶으면 제가 종종 불러서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인기 팟캐스트 출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담은 어제자 KBS 제주 뉴스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정치를 책임질 45명이 도민들의 손을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축하한다는 말씀 모두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칼의 제주팟도 이제 민선 7기 출범에 맞춰서 좀 다양한 포맷과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승자와 패자 모두 이번 한 달 동안 이어질 이 러시아 월드컵을 즐기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